지난 시간에 Generalized Orthogonal Coordinate System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특히 스케일 팩터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했고, 그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특별한 좌표계, 실린드리컬 코어디네이트에 대해서 우리 봤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많이 쓰는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스페리컬 폴라 코어디네이트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이때는 물론 있는 좌표가 r, 세타, 파인데 이게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x, y, z가 있으면 r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길이를 r, 그 다음에 r과 z 사이의 각도 우리가 이걸 폴라 앵글이라고 하고, 이거 세타, 그 다음에 r에 대한 xy에 대한 프로젝션을 내렸을 때 프로젝션과 양의 x축과 이루는 각도를 phi, 어즈미털 앵글이라고 하죠. 어즈미털 앵글. 우리나라 말로 뭐냐? 방위각, 방위각이라고 하고, 요거는 폴라 앵글, 우리가 극각도라고 하나, 북극에서의 각도.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거예요. 그럼 물론 각각의 범위는 r은 0 이상, 세타는 당연히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2파이까지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이 사이의 관계는 r은 파티션 코디네이트 x, y, z로 쓰면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 코사인 r분의 z.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r분의 z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x가 x분의, 탄젠트 파이가 x분의 y니까 파이는 인버스 탄젠트 y, 이게 x. 거꾸로 뒤집어 쓰면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y는 r 사인 테타 사인 파이, z는 r 코사인 테타. 그럼 r 벡터는 이제 그러면 이때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단위 벡터가 세 개의 오소고널한 유닛 벡터로 쓰는데 위치마다 다르죠. r 방향의 단위 벡터는 r이 증가하는 방향, 이 r.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이 세타 헷. 그다음에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 이 파이. 다음 같은 세 개가 단위 벡터의 시스템이 될 테고, r 벡터는 당연히 r 방향으로 받는 성분밖에 없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벡터는 세 개의 성분이 다 있을 텐데 레디얼한 방향, 그 다음에 세타의 방향, 세 개가 오소고널하게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우리 Generalized Coordinate에서 보는 것처럼 스케일 팩터 H1, H2, H3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H1의 제곱은 혹은 HR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dx, dr의 제곱, dy, dr의 제곱, dz, dr의 제곱. 이 r에 대해서 미분하면 r이 없는 거니까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의 제곱. 이것도 r이면 사인 테타, 사인 파이의 제곱. 그러면 둘 다 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만 있는 거고, r 요건 사인 제곱 세타, 뒤에 있는 거는 r로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1이에요.
그 다음에 h 테타의 제곱은 dx d 테타의 제곱 dy d 테타의 제곱 dz d 테타의 제곱. 이거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지우고. 이거는 x를 테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코사인 테타죠. 이거 테타에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죠. 제곱을 하면 r제곱 코사인 제곱 테타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니까 그건 1이고 저 x와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은 r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z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인데 제곱을 하면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r제곱이죠. 그 다음에 h 파이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dz d 파이의 제곱인데 z는 파이에 무관하기 때문에 dz d 파이는 0이고 앞에 있는 것도 사인 파이에 대해서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제곱을 하면 앞에 있는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를 묶으면 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가 1이니까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따라서 hr은 1, h 테타는 r, h 파이는 r 사인 테타. 드디어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스케일 팩터를 구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한 것과 똑같은 작업을 여기서도 이제 하면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면 먼저 dr은 이게 뭐냐면 r 방향의 유닛 벡터에다가 hr r 방향의 유닛 벡터가 er 헷 h1이 1이니까 dr 이 테타는 h 테타가 r이니까 r d 테타. 이 파이는 h 파이가 r 사인 테타니까 r 사인 테타 d 파이. d 시그마는 면적 벡터. 그게 뭐죠? 세 개가 있으면 그 각각 ER 방향은 ER 방향이니까 H 세타 H 파이 곱하기 DR D 세타 D 파이를 하면 되죠.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R 스퀘어 사인 테타 D 세타 D 파이. R 방향의 수직인 곳에 H 파이 H 세타 D 세타 곱하기 H 파이 곱하기 D 파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은 이거 수직인 방향 R 방향이랑 파이 방향이 있으니까 HR DR 곱하기 H 파이 D 파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하면 R 사인 테타 DR D 파이. 이 파이는
phi 방향의 수직인 거니까 r과 세타 방향이니까 hr, h 세타, dr, d 세타. h 세타가 저거니까 r, dr, d 세타. 볼륨 엘리먼트는 당연히 세 개를 다 곱한 거에 볼륨 엘리먼트 dr, d 세타, d 파. 다음 같이 쓰고 특히 r 방향 여기요 면적 벡터에서 요 딴 거 말고 요 r 방향 r의 수직인 방향의 요 부분을 r 스퀘어는 나오고 나머지 앵글 부분을 d 오메가라고 쓰고 우리가 솔리드 앵글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d 오메가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면 d 시그마 r 방향을 r 제곱으로 나누면 r의 인디펜던트 하죠.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인 테타 d 테타 d 파. 물론 전부 적분하면 솔리드 앵글에서 전부 적분하면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2파이. 사인 테타 이거는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에다가 0부터 파이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2니까 4파이. 그래서 전체 솔리드 앵글은 4파이. 스테라디, 단위는 스테라디안이라고 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복잡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쓰면 그레디언트 사인은 이제는 앞에 있는 식을 보면 되니까 H1분의 ER 디프 사이 DR 세타는 H 세타분의 H 세타 R분의 1 디프 사이 D 세타 그 다음에 H3 H 파이는 R 사인 테타니까 R 사인 테타 D 프사이 D 파. 뭐 이것까지는 괜찮지. 다이버전스 B는 이제 좀 헷갈리지만 다이버전스 B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을 보면 공식 뭐야? H1, H2, H3니까 세 개 다 곱하면 R 스퀘어 사인 테타. 나 그냥 앞에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결과만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 일반적인 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사인 테타 DDR R 스퀘어드 VR 플러스 R DD 테타 사인 테타 V 테타 플러스 R dV 파이 D 파이 여기 다이버전스고 라플라시아는 V 대신에 psi를 집어넣으면 되죠. psi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R 스퀘어 사인 테타 사인 테타 DDR R 스퀘어 D psi DR 두 번째는
R이 있지만 R은 테타에 인디펜던트하고 전부 다 캔슬이 돼서 사인 테타 디프 사이드 테타 플러스 D 스퀘어드 사이 D 파이죠. 마지막으로 컬 V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확인을 한번 직접 해보면 되죠. R 스퀘어 사인 테타 H를 다 곱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스케일 팩터가 들어가고 E 파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요거만 미분 기호만 그 다음에 여기는 스케일 팩터를 곱한 거. E5에 디터미넌트.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저 시간의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항상 이 라플라스 파동함수의 라플라스안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복잡한데 요 사인 테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앞에 거는 사인 테타가 캔슬이 되고 여기는 사인 테타가 분모해 있고 이건 사인 제곱 테타가 됐죠. 그래도 역시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여기 사인 테타가 없으면 여기는 R만에 대한 미분 테타 파이는 전혀 없죠. 여기는 R이 없죠. R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의 솔루션 psi를 R만의 함수 곱하기 세타와 파이에만 의존하는 함수의 곱으로 쓰면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R에 의존하는 부분과 세타 파이에 의존하는 부분을 따로 쓸 수 있고 그때 요 세타 파이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는데 그거를 우리가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페셜 펑션을 배울 때 우리 그걸 어떻게 푸냐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선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편미분 방정식 어떻게 푸는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펑션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한 소개는 다음 같이 하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수리물리를 강의하다 보면 이 다루는 내용의 흐름이 제멋대로인 것 같다. 제멋대로죠. 왜냐하면 내 멋대로 했기 때문이야. 나의 의식의 흐름 수법을 쓰죠. 좋은 말로 하면 의식의 흐름 수법을 쓰지만 전문가의 용어를 빌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거를 할 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가는 이 주제가 있어요. 계속 그 안에 흐르는 기본적인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 전자기학이나 양자역학에서 쓰는 수학적인 도구가 어떤 게 필요하냐, 어떤 순서로 필요하냐 하는 거를 내가 염두에다 두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주제를 두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자기학과 양자역학을 아직 공부하지 않거나 지금 수강하고 있다면 이게 어떤 일로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좀 수강을 하게 되면 이래서 이런 순서로 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혹은 공학에서도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수학적인 도구가 앞으로 여러 개 많이 배우겠지만 이제 지운 다음에 많이 쓰는 수학적인 도구가
퓨리 애널리시스. 퓨리 애널리시스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리니어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리니어하지 않으면 넌 리니어 시스템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는 거는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봐요. 그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엔 그러면 리니어 시스템만 존재하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엔 리니어 시스템이 넌 리니어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왜 리니어 시스템을 공부하냐? 우선 단순하거든. 공부하기 쉽죠. 공부하기 쉬우니까 먼저 배우죠. 그러면 자연계에서 우리가 다른 현상 중에서 리니어 시스템이 아주 극히 일부고 넌 리니어 시스템이 대부분이면 넌 리니어 시스템을 공부하는 게 낫지 리니어 시스템을 굳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그걸 정당화하는 건 뭐냐면 대개 넌 리니어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예를 들면 물리량, 변이 혹은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을 때는 리니어 시스템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넌 리니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넌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마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을 볼 거예요. 리니어 시스템의 가장 큰 예가 진동이나 파동이에요. 진동이나 파동은 나중에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배우지만 소위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데 그 경우에 여러분들이 파동이 뭐냐? 파동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중첩의 원리예요. 파동은 슈퍼포지션이라는 것만 알면 그 다음에 모든 거는 수학적인 거는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한 파동이랑 다른 파동이 겹치면 겹쳐진 파동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돼. 근데 두 개를 더할 때 그 파동이 진동수나 파장이 다르면 어느 곳에서는 더 커지는 게 있고 어느 게 더 작아지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간섭 현상이 일어나죠. 이 간섭 현상은 파동 현상이면 다시 말하면 중첩이 되는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간섭 현상. 이거는 파동의 특징인데 파동이 왜 어떤 특징 때문에 나타나냐면 파동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파동은 전자기 파동이든 역학적인 파동이든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파동함수든 파동이 리니어 시스템이면 전부 다 중첩 원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도 인터페어런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파동과 같은 현상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도구가 뭐냐가 퓨리 애널리시스예요. 여러분들이 벡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배우고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유닛 벡터들의 셋을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유닛 벡터가 있으면 오토고널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토고널한 세 개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세 개의 3차원인 경우 세 개의 오토노멀한 유닛 벡터에 적당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 어떤 벡터도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함수, 벡터 공간이 아니라 결국은 추상적으로 보면 결국은 같은 공간이긴 하지만 함수로 생각해 보자. 근데 함수를 보면 그 함수 중에서 아까 파동을 나타내는 것처럼 주기적인 함수가 있어요. 주기적인 함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아무리 복잡한 행동을 해도 어떤 구간에 있는 걸 보면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스타일의 함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진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 다시 말하면 피어리오딕 펑션이 있는 경우 피어리오딕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피어리오딕하다고 해서 항상 단순한 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복잡하게 생긴 모양이 반복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뭐냐면 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굳이 적당한 세 개의 유닛 벡터를 고르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도 기준이 되는 베이시스 벡터에 해당되는 베이시스 펑션을 고를 수 있는데 그 펑션을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정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나 코사인을 그래서 우리가 하모닉 펑션이라고 하는데 퓨리에 어널리시스는 하모닉 펑션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주기적인 함수가 있으면 주기적인 함수는 적당한 하모닉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볼 퓨리의 시리즈를 볼 거예요. 퓨리의 시리즈라는 게 퓨리의 급수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시리즈가 나오는 게 그럼 이 시리즈가 컨버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본 시리즈를 약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보면 되고. 근데 또 하나 얘기할 건 뭐냐면 세상에 그럼 뭐 변수가 하나 있는 펑션이 전부 피어리오딕 펑션입니까? 그렇지 않죠. 피어리오딕한 펑션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죠. 그럼 일반적인 함수는 어떻게 하나요? 퓨리의 급수를 본 퓨리의 분석을 한 그 주기가 예를 들어서 2파이다. 한 구간 2파이다. 2파인 그 안에서 2파이로 계속 피어리오딕한 함수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분석을 하면 이 주기를 2파이를 크게 만들어. 그래서 주기가 무한대인 피어리오딕 펑션을 잡으면 그건 일반적인 함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거는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주 유한한 주기를 가지는 피어리오딕 펑션에 대한 분석. 그걸 퓨리의 시리즈라고 하고 그 주기를 무한히 넓게 해서 주기가 무한대인 함수가 이무의 함수니까 그 이무의 함수인 경우에도 역시 하모닉 펑션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전개하면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우리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테크닉을 퓨리의 어널리시스라는 주제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조금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유한한 주기를 가지고서 반복되는 함수에 대한 퓨리의 시리즈. 그 다음에 그 구간이 무한대로 넘어가서 이무의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는 퓨리의 트랜스폼. 우리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처음 퓨리의 시리즈를 본 다음에 그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퓨리의 트랜스폼을 보겠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볼 게 퓨리의 시리즈를 보겠다. 퓨리의 시리즈는 fx가 이무의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근데 컨티뉴어스 안 해도 돼. 컨티뉴어스 하지 않는 디스컨티뉴어티가 유한 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기는 편의상 0부터 2파이로 정합시다. 물론 그 사이 간격이 2파이면 되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도 돼요. 그럼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항상 0부터 2파이까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타 줄 같으면 0부터 L까지인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요? 2파이를 나중에 L로 바꾸는 변환을 하면 되죠. 차원이 없는 양을 차원이 있는 양으로 변환을 하면 되니까 우선 아무런 구간, 뭐 0부터 1이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모닉 펑션이면 사인이나 코사인을 쓰기 때문에 그거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편의상 2파이로 잡은 거지 이게 특별히 이렇게 될 필요는 없고 또 꼭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유한한 주기 그걸 내가 2파이로 놨어. 그리고 0부터 2파이 사이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piecewise regular function이라고 해요. 혹은 드리글렛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라고 했는데 그런 여러 복잡한 수학 용어는 괜히 그걸 쓰면 고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괜히 복잡하게 얘기하는 현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불연속점이 유한계에 있는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함수는 항상 코사인과 사인의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상수항 an 코사인 nx 사인 이거를 퓨리에 시리즈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임의의 제로부터 2파이 안에서 있고 주기적인 함수라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거를 그대로 2파이부터 4파이까지 카피를 해서 계속 붙여넣어서 무한한 곳에서 모든 x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최소 단위의 주기가 2파이인 주기 함수를 쓴 거예요. 다음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제로부터 2파이까지만 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전부 다 그걸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무한히 반복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음과 쓸 수 있다. 퓨리에 시리즈. 앞에 계수를 어떻게 그럼 그 앞에 계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가 이제 퓨리에 시리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앞에 있는 A0는 n이 제로일 때 이걸 쓰면 A0가 되겠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 따로 쓰고 2분의 1을 쓰면 상수는 특별한 이상하네요 라고 했지만 이렇게 쓰면 나중에 AN을 표현할 때 A가 n이 1보다 1 이상일 때뿐만 아니라 제로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쓰려면 이렇게 그냥 컨벤션을 이렇게 쓰면 나중에 정의를 할 때 AN의 표현을 쓸 때 훨씬 더 간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A0라고 쓴 것뿐이에요. 2분의 1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AN이라는 정의를 표현을 할 때 제로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쓰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다. AN은 그럼 어떻게 쓰냐? 1/파이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fs 코사인 ns ds n이 원래 1부터 해야 되지만 이렇게 쓰면 이걸 2분의 a 제로로 쓰면 n이 제로인 경우도 전부 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bn은 1/파이 0부터 2파이까지 fs sin ns ds n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 하모닉 펑션은 다음과 같은 삼각함수에 대한 덧셈 공식을 알지? nx는 코사인 mx 코사인 nx 마이너스 사인 mx 사인 nx 코사인 m-nx는 당연히 이 앞에 n 대신에 마이너스 n만 쓰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 식에다가 양변에 코사인 nx를 곱한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요. 그럼 어떤 양이 나타나냐면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mx를 곱해서 적분한다고 칩시다. 여기다 코사인 mx를 적분을 해. 곱해. 그럼 코사인 mx를 곱해서 적분을 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게
코사인 mx 곱하기 코사인 nx에 대한 제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의 모든 합, 코사인 mx 사인 nx에 대한 모든 적분의 합, 이런 게 나오죠. 그걸 보면 그걸 보려고 하면 코사인 mx 코사인 nx, 그래서 우리 이걸 먼저 이것을 계산해 보면 위에 요걸 썼기 때문에 요걸 보면 이 두 식을 더하면 뒤에 있는 항이 서로 상쇄가 되니까 요거는 요걸 더한 거의 반이죠. 이거의 반이니까 1/2 저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m 플러스 nx 플러스 코사인 자, 이제 더 쓰기 귀찮으니까 머릿속으로 해봅시다. 코사인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n분의 사인 m 플러스 nx죠. 사인 m 플러스 nx니까 어떻게 되나? x에다 2파이를 집어넣으면 mn이 포지티브 0 이상인 수니까 1보다 큰 수니까 이걸 하면 사인 2파이 곱하기 m 플러스는 0. 사인 0은 0. 이거 0이죠. 똑같은 아이디어로 이것도 0이죠. 언제만 제외하고 m이 n일 때만 제외하고. m이 n일 때는 m-n분의 이렇게 적분할 수 없죠. m이 n일 때는 이거 적분하면 뭐, 이거 뭐예요? 1이잖아요. 1이죠. 적분하면 2파이예요. 이게 파이야. 이 답은 파이 언제만? m이 n이 같을 때만. m과 n이 다르면 0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코사인 mx와 코사인 nx는 오소고날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오소고날한 건 기하학적인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0인 경우가 두 개가 크기가 0이 아니면 수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함수 공간에서 스칼라 프로덕트는 두 벡터 사이의 곱이 아니라 두 함수의 구간에 대한 어떤 정해진 구간에 대한 적분을 스칼라 프로덕트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함수 공간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의 함수는 이 0부터 2파이 구간 사이에서 오소고날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m과 n이 같을 때만 0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다 같이 하면 사인 nx 이거는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이 식에서 어떻게 밑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걸 빼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위에 거랑 요거 부호만 반대니까 m과 n이 다르면 0, m과 n이 같을 때는 여기서만 기하는 게 2파이 반으로 하니까 파이. 이것도 역시 사인 mx와 사인 nx도 서로 오소고날 해요. m과 n이 다르면. 우리 하나 안 했죠? 그럼 코사인끼리는 그렇고 사인끼리도 그런데 그럼 사인 mx랑 코사인 nx 아까 요거를 코사인과 코사인의 곱, 사인과 사인의 곱을 코사인의 합과 차로 쓸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했듯이 사인과 사인 m 플러스 nx랑 사인 m 마이너스 nx를 적당히 더하고 빼면 거기에 크로스텀이 사인 코사인이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것까지 암시를 줬으면
전개해보면 알죠. 처음 사인, 코사인은 캔슬이 되고 코사인, 사인이 이게 맞나? 사인 mx, 코사인 mx. 이게 플러스여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뒤에 있는 코사인 mx, 사인 nx는 사라지죠. 다음 것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사인이면 m 플러스 n이 0이 아닌 경우 0이 아니죠. m 플러스 n분의 코사인 m 플러스 n x죠. 근데 코사인 m 플러스 n x에다 2파이를 집어넣어도 1이죠. 제로를 집어넣어도 1이죠. 0이.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아까처럼 고민한 게 뭐 어떤 걸 걱정했어야 되죠? m이 n일 때죠. m이 n일 때 이거 0이야. 그죠? 이거 적분하면 0이야.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m과 n이 같든 다르든 항상 오소고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쓰면 이 식의 양변에 코사인 mx를 곱하고 x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이건 0이에요. 조금 아까 봤죠? 사인, 코사인. 여기다가 코사인 mx를 곱한 거는 mx를 곱한 경우에는 파이 곱하기 델타 mn이야. 그러니까 전체 n에 대해서 적분한 것은 파이 am만 남죠. 파이 곱하기 am이야. 파이 곱하기 am이 코사인 mx를 곱해서 나온 거니까 파이로 나와. 이건 안 했죠. a0에다가 코사인 0x를 여기다가 이형 코스 이게 0니까 1을 곱하면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곱해주면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파이가 되죠. 그래서 n이 0일 때도 a0를 주죠. 여기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요 n이 0인 거를 여기다 같이 쓰려고 요걸 2분의 a0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b에는 양변에다가 sin nx를 곱해. n이 0인 경우는 이건 상관할 필요 없고 sin x를 곱하면 그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이건 0. sin을 하면 이게 파이 곱하기 델타 mn. 역시 이것도 파이 bm이 남죠. 그래서 역시 파이로 나눠준 다음에 다음 같이 뒀습니다. 그래서 이 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임의의 함수가 있으면 불연속점이 유한계 있는 0부터 2파이까지 그 안에서는 항상 상수 더하기 코사인 nx와 사인 nx의 퓨리에 시리즈를 쓸 수 있고 그 앞에 계수는 fx가 주어져 있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재밌는데 재밌으면 딴 걸 또 해봐야지. 딴 걸 뭐 코사인과 사인인데 코사인과 사인을 적당히 결합을 하면 엑스포넨셜 펑션을 만들 수 있잖아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가 e to the i x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걸 뭐냐면 엑스포넨셜 폼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때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되죠. 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되냐면 그럼 여기도 사실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되지 않나요? 근데 코사인 nx의 n이 음수면 양수인 경우랑 똑같죠? 이분 펑션이니까. 이거는 x 대신에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사인 nx죠.
개수가 바뀐 것뿐이지 새로운 게 안 나오죠. 자. 근데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쓰면 e to the i nx랑 e to the 마이너스 i nx는 다른 함수예요. 이거 다 써야죠. 다 같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도 쓰면 이거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C0 플러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cn 코사인 nx i sin nx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거랑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보면 C0는 2분의 A0 CN은 이게 내가 잘못 썼네.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CN은 내가 이렇게 쓰면 곤란한데 이렇게 쓰고도 하나 지금 빠졌지. CN 코사인 NX 이거 안 썼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 이렇게 쓰지 마. 그럼 이렇게 쓰지 마.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나는 AN, BN을 지금 CN으로 쓰려고 하면 이렇게 쓰면 좋지만 지금은 거꾸로 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를 다시 쓰면 되죠. 이거를 쓰면 2분의 A0 AN 코사인 X는 2분의 1 e to the I nx e to the minus I nx bn 2i분의 1 그러니까 2i분의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i 다음 같이 쓴 다음에 이거를 e to the I nx로 묶으면 an 마이너스 i bn 마이너스 I nx an 플러스 ibn 다음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cn은 아까 c0는 2분의 a0고 cn은 2분의 1 an 빼기 ibn c 마이너스 n은 2분의 1 an 플러스 ibn 물론 n이 양수일 때만 다음 걸 쓰는 거죠. 다음 같은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사인 nx, 사인 nx랑 사인 nx가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함수고 여기서도 e to the I nx랑 e to the 마이너스 I nx를 쓰면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함수니까 우리 어떤 베이시스를 써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문제는 뭐냐면 코사인 nx랑 사인 nx는 리얼 펑션이에요. 이건 컴플렉스 펑션이죠. 근데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도 지금 보면 an과 bn이 리얼이면 cn은 컴플렉스 넘버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헷갈리냐?
우리가 처음에 리얼 함수를 가지고 썼을 때 리얼 함수를 퓨리에 시리즈로 전개해라. AN과 BN은 전부 다 리얼 넘버죠. 이거를 엑스포넨셜 다음과 같이 컴플렉스한 다음과 같은 이 엑스포넨셜 폼으로 전개해라. 그러면 이 형태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것도 컴플렉스 넘버고 이것도 컴플렉스 넘버면 이거 컴플렉스 넘버를 곱해서 적당히 더하면 전부 다 컴플렉스 넘버인데 이문의 컴플렉스 넘버를 더해서 리얼 함수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CN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CN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더하면 이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마치 이게 리얼 펑션이 컴플렉스 펑션으로 써서 이게 컴플렉스가 되지 않느냐 걱정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의 조건이 이게 리얼이면 리얼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말로만 하면 이제 순전히 수식으로만 쓰면 항상 우리가 헷갈리니까 항상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아. 스퀘어 웨이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을 할 때는 오실로스코프 가지고 많이 장난을 할 텐데 그 경우 x, fx. fx가 제로 1.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제로까지, 제로부터 파이까지. 이거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요 함수가 주어진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아까 우리가 계수를 전개했을 때 이거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한 거였었죠. 그럼 이거는 똑같은 공식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도 똑같이 성립하나요? 확인해 봐야죠. 그죠? 저기 뭐 아까 썼던 오토고널 릴레이션이 여기서도 성립하는지 확인해야죠. 근데 확인하지 않고도 우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쓰면 우리 쉽게 우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무의 함수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주기적인 함수로 계속되면 이건 제로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함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된 거랑 똑같이 만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나 사인은 뭐 nx가 있으니까 좀 더 주기가 작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게 2파이니까. 그러면 제로부터 2파이, 이거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주기적인 함수인데 그거를 제로부터 2파이까지 하면 예를 들면 코사인을 봅시다. 코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파이네. 사인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코사인은 이거에다가 함수 f를 곱해서 제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 걸로 an을 정의했었죠. an을 구했었죠. 근데 f는
지금 보면 계속 반복적이니까 여기서의 f는 이게 어디야? 이게 마이너스 파인데?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 여기서의 f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그랬나?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파인가?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죠. 마이너스 파. 여기가 마이너스 2파. 그럼 이 부분은 겹치니까 상관이 없죠. 그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하든 제로부터 2파이까지 하든. 근데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건 마이너스 파이까지 제로부터 적분하는 거에 코사인 형태는 똑같죠? 함수는 요게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로부터 2파이까지 적분했을 때 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적분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제로까지의 적분이랑 같아요. 따라서 지금 코사인을 들었지만 사인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AN과 BN을 구했을 때 주기를 제로부터 2파이까지 잡아서 제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서 개수를 구하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서 개수를 구하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제로부터 2파이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양만큼 이동해도 돼. 그래서 똑같은 아규먼트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처음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아규먼트를 쓰면 아까 AN과 BN을 구했을 때 제로부터 2파이까지를 앞에 있는 개수 파이분의 1은 그대로 쓰고 적분 구간만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써도 괜찮다는 거죠. 혹은 그냥 제로부터 2파이를 고집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그리면 함수를 내가 그리려다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0. 요건 물론 정의되지 않는 거고 제로부터 파이까지는 1. 다음과 같이 정.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만 이렇게 줬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주기의 가장 최소 단위를 썼기 때문에 파이보다 넘어서는 곳에서는 2파, 3파. 다음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퀘어 웨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A에는 원 오브 파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코사인 x 1 오브 파이 이거는 제로부터 파이까지만 0이 아니니까 제로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 dx 적분하면 n분의 사인 x니까 1 오브 파이 사인 1 오브 n 사인 n 파이 로 쓸 수 있는 거는 n이 0이 아닐 때니까 요거는 n이 0이 아닐 때는 이게 얼마인가? n이 0이 아닐 때는 0이야. 그죠? 이거
요거 계산하면 n이 0이 아닐 때는 0이죠. 이제 0이 아닐 때 적분한 거니까. n이 0일 때는 1이죠. 1이니까 적분은 파이죠.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A0가 1. AN 0. B에는 이건 n이 0보다 클 때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죠. n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nx죠. 마이너스 코사인 nx니까 밑에 거부터 먼저 쓰면 코사인 1, 그 다음에 코사인 n파이를 빼면 되죠. 코사인 n파이가 뭐죠?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이거는 0. 언제 제로냐면 n이 2분일 때, n이 오드일 때는 이게 2죠. 그죠? 오드. 따라서 fx는 2분의 1 2 over pi summation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이 오드일 때만 되니까 sin 2n-1x로 쓰면 되겠네. 그러면 그걸 무식하게 쓰면 첫 몇 항을 쓰면 2분의 1 2 over pi sin x 3분의 sin 3x 5분의 sin 5x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여기요 상수. 재밌는 건 상수가 뭐죠? 두 함수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인 함수만 있어요. 코사인은 없죠. 왜 그런가? 지금 내가 그린 요 걸 기준으로 보면 요걸 x축으로 새로 옮기면 2분의 1만큼 옮기면 이 함수는 오드 펑션이지. 오드 펑션이니까 이분 펑션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 특징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 간단한 예로 g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이거는 gx는 2배 fx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여기에다가 이걸 2배 한 다음에 1을 빼면 2배 한 다음에 1을 빼면 이거 없죠. 이게 4배가 돼서 좀 전개하는 거랑 똑같이 주어지죠. 시간이 좀 모자라지만 한 개만 더 하면 한 개만 더 할 수 있나? 한 개를 지금 더 할 필요가 없네. 한 개를 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거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은 fx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걸 그냥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게 2분의 1이죠. 오른쪽에서 적분을 하면 이건 전부 적분하면 0이 되죠. 남는 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2분의 파인가? 아, 2파이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 적분하면 파인가? 파이죠. 파이. 아, 쏘리. 그럼 나 다시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이게 2분의 1인가? 2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양은 뭐예요? 한 주기, 모든 무한대까지 해도 되지만 한 주기니까 이게 뭐 fx에 대한 평균값이에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2파이까지 평균값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fx 이렇게 집어넣으면 원래 식에서는 x가 0에서 컨티뉴어스 하지 않아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퓨리에 시리즈로 쓴 걸 보면 x가 0에서 정의가 돼 있어. 얼마로? 2분의 1로.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다른 함수예요. 왼쪽 건 x가 0에서 정의되지 않는 건데 퓨리에 시리즈로 쓰는 순간 원래 있던 거의 디스컨티뉴어티를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는 곳에서 정의되지 않는 값을 정의를 해버렸어요. 무슨 값으로? 평균값으로.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값을 중간값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퓨리에 시리즈가 원래 시리즈를 그대로 재생산하느냐? 디스컨티뉴어티만 빼고. 디스컨티뉴어티에서는 그 양쪽에서 오는 왼쪽에서 오는 극한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의 평균값으로 정의가 돼서 퓨리에 시리즈가 정의가 된다는 거죠. 요게 나중에 많은 걸 더할 때 미묘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데 우리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